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쾌한 아침입니다. 즐겁고 행복한 주말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그리고 민주당 좌파 권력 아래에서 국가의 도가 물구나무 서는 사례가 한둘이 아닙니다마는 가장 심각한 것은 비리 전과자들이 세상의 무대 전면에 나서서 호통치고 마구잡이로 뭔가 정의를 부르짖는 이런 희한한 꼴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례가 한둘이 아닙니다. 박근혜 정권 시절에 문창극 총리 후보자가 임명됐을 때 국회 인사특위 위원장으로 박지원 의원이 내정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청와대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 시절에 금호그룹과 SK로부터 합해서 1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것도 뇌물을 호텔 사우나에서 받았습니다. 나중에 사면복권이 돼서 다시 국회의원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그 목포라는 특수한 지역구에서 당선이 된 것이고, 그런 사람이 국무총리 후보의 도덕성을 검증하겠다고 인사특위 청문회 특위위원장에 내정됐었습니다. 제가 당시 중앙일보 논설위원 시절에 뇌물 전과자가 인사특위위원장을 맡냐고 신랄하게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내정을 철회했습니다. 이명박 정권의 때 총리실에서 민간이 사찰을 했다라는 사건이 불거졌습니다. 이른바 영포 게이트라고 하는 것. 이 게이트의 진상조사특위위원장에 민주당의 당시의 신건 의원이 또 임명됐습니다. 신건이 누구냐? DJ 정권 때 국정원장을 맡으면서 민간인들에 대한 도청 사찰을 감행을 해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됐습니다만 유죄 판결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도청 사찰의 책임자를 민간인 사찰 사건 진상조사 특위위원장으로 시키는 멘탈리티를 가지고 있는 이 민주당 세력.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그런 잘못이나 죄질을 저질렀으니까 그런 내용을 오히려 더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시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번에 유재수 감찰 무마건과 그리고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을 압박하기 위해서 공정수사 촉구 특위위원장에 민주당의 설운 의원이 임명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국가의 도가 물구나무 서는 세 번째 인사 케이스, 대표적인 선거 공작 비리 전과자입니다. 2002년에 한나라당의 이회창 후보를 거꾸로 들인 세 가지 일종의 사기 공작 사건, 김대엽 사건, 기양건설이 한일홍 여사에게 뇌물을 줬다라고 하는 이 불법 자금 사건, 전부 다 나중에 사실이 아닌 걸로 다 밝혀졌죠. 그리고 세 번째, 로비스트 최기선이가 이해창 총재 측에 20만 달러를 제공했다라는 서른의 폭로. 청와대의 정무비서관이 가짜 문건, 허위 문건을 만들어서 서른에게 주고 서른이 이것을 허위로 폭로하는 광대 역할을 맡았던 사건. 나중에 징역형을 선고받아서 피선거권이 박탈돼서 국회의원 출마도 못했다가 노무현 정권 들어서 사면복권이 된 인물입니다. 설훈, 사선 의원. 한국 선거사에 남는 대표적인 선거 공작 사건의 주범이
선거 공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을 압박하는 공정수사초크특위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서른이 CBS 라디오의 이 좌편향 방송 김현정 쇼에 나가서 이런 발언들을 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이것이 궤변인지를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윤석열은 국민이 아니라 검찰 조직에 충성하고 있다.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 이 두 개를 막기 위해서 검찰 조직에 충성을 하고 검찰 조직이 이 두 개의 법안에 걸린 이해관계를 대변을 해서 이 청와대를 압박하는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런 주장입니다. 아니, 유재수 감찰문박건과 그리고 울산 사건이 왜 튀어나왔습니까? 유재수 감찰문박건은 조국의 수사 연장선상에서 조국의 민정수석실에서 벌어졌던, 그리고 김태우 수사관이 일찌감치 폭로를 해서 다 불거진 사건 아닙니까? 최근에 이제 조국에 대한 이 최종 사법처리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의 증언이 나오고 해서 검찰이 가속도를 붙이는 사건, 울산시장 사건. 최근에 중요한 계기 중에 하나가 됐던 것이 황운하가 총선에 출마하겠다. 이래서 다시 한번 불거지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증언들이 나오고 해서 검찰이 밀어붙이는 사건 아닙니까? 두 번째, 검찰 수사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주장을 하면서 무엇이 구체적으로 왜 공정하지 못하진가 하나도 제대로 제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뜬구름 잡는 이런 주장만 펼쳐내고 있습니다. 전혀 논리적이질 못해요. 세 번째, 그 숨진 수사관의 빈소를 방문한 백원우 민정비서관을 유족이 끌어안고 통곡한 것이 청와대와 유족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다. 검찰이 그 백 수사관을 압박했기 때문에 백 수사관이 자살한 걸로 유족도 생각하고 있다는 방증이다라는 이런 또 궤변을 늘어놨습니다. 저는 상가에서 저런 장면을 많이 목격을 했었습니다. 특히 유족은 사망한 사람, 무슨 자살을 했건 아니면 질병이나 사고로 죽었건 자살한 사람과 아주 가까운 사람, 직장에서 바로 위 상관이거나 아니면 오랜 친구거나 잘 아는 가까운 사람, 그래서 유가족도 평상시에 알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조문을 하면 유가족들이 갑자기 슬픔이 복받쳐서 더 울게 됩니다. 백원우를 끌어안고 유족이 통곡했다는 것은 그거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백 수사관이 상관으로 또 백원우하고 친하게 지냈다는 거 아닙니까? 상관으로 모셨고 친하게 지냈던 사람이 빈소에 나타나니까 유족이 서름이 복받쳐서 통곡한 것. 이거를 유족과 청와대가 한편이라는 방증으로 저런 식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김기현 시장에 관한 그런 비리 의혹이 이 송병기가 청와대에 제보했을 때 2017년 한 10월쯤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럴 때 일반적으로 울산 시내에 퍼져 있었다. 조선일보가 당시 보도를 면밀하게 좀 체크를 했는데 김기현 시장에 관한 무슨 비리 의혹 보도는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거의 없었다. 자, 다섯 번째, 청와대의 해명과 송병기의 말이 틀린 것. 송병기가 엇박자를 내는 것, 청와대의 말을 뒤집어 버리는 것이 짜맞추기가 아니라는 방증이라는 또 희한한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짜맞추기가 아니라는 방증이 아니라 이 정권은 짜맞추기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사전에 송병기를 조사하거나 체크하거나 송병기의 말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진상조사라고 국민 앞에 내놓는 어설픈 정권, 이 정권의 아마추어성, 부실, 능력이 없는 무능, 짜맞추기조차도 못하는 능력이 없는 정권이라는 방증을 저런 식으로 마사지하고 있습니다. 공작선거의 주범이 공작선거를 철저하게 파헤치는 검찰을 공격하는 특위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잿물을 뿌려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